2007년도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을 접한 뒤로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화학약품에 병들어 세상을 떠나간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이 불승인에 맞서서 법정에까지 가서 입증을 해서야 하늘의 별 따기처럼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좁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보상받는 현재의 방식은 누가 봐도 보편적 사회보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간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명이 곤란할 경우에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기준에 따라 폭넓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은 협소한 의학적 기준에 매달립니다. 잘못됐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나 유족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공단에서도 대법원 기준을 따르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비와 생활비라는 경제적 이중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산재 조사는 몇 년이 지나도 끝날 줄 모릅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거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산재법 제1조 목적에는 신속한 보상이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역학조사기관은 운영규정에 있는 180이라는 기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까? 6개월이 아니라 2년, 3년, 4년씩 역학조사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신속함이란 말입니까? 이 역학조사 지연의 문제를 반올림이 제기한 지도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님과 함께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해조사 법정 기간을 넘어서면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로 우선 보상하여 더 이상 조사가 길어져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바랍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단체인 반올림 그리고 산재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분들과 함께 산업재해 보상의 기본 원리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 보상 시스템은 정상적인 국가제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해야 하고 국가는 역학조사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는 방식의 산재 보상 시스템이 종말을 고할 때입니다. 산재 보상 체계 개혁 방안은 명확합니다.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국가가 책무를 다하게 하여 산재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모임인 반올림과 산재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이른바 산재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산재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산재 신고를 가능하게 개혁하였습니다. 산재 은폐와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 보상을 두텁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다시 꿰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재 인정 기준을 유불리가 혼재하거나 원인 규명이 과학적으로 어려우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입장입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망가뜨리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역학조사 방법, 절차, 기간 등을 법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는 관련 부처 마음대로 기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통상 1년이 넘고 길게는 4 내지 5년까지 갑니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산재 피해 노동자가 111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 커져만 갈 것입니다. 넷째,
역학조사 법적기간 초과할 때 산업재해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가 산재 규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먼저 보상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선보상을 국가재정사업화해서 그 재원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저의 가장 큰 소임이라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재국가 책임제 도입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의 문제라 생각하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반올림 산재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함께 산재 산업재해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암이 온몸에 퍼져 잘 걷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몸 상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신약을 써보기 위해 기다리는 중인데 간과 신장 상태가 나빠져 급히 병원에 입원합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2000년에 입사하여 17년간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다음해인 2018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가 의심되었습니다. 기흥연구소에서 6년간 LCD용 핵심 소재인 감강제 개발 업무를 했는데 그때 여러 화학물질들을 직접 100% 손으로 다뤘고 X선 장비도 사용했습니다. 검붉은 감강제를 빠르게 회전하는 스핀코터를 뿌리며 작업을 할 때는 거의 그 안에 빠졌다 나오는 것처럼 속이 미식거렸고 피부 아토피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때 연구소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역학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기억 없이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했지만 그 사이 암은 온몸에 퍼져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 것인지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이미 폐기된 개발라인 업무를 4년간 조사했다는 것인가요? 인력 부족을 떠나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판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힘들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승인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듯 4년을 끌어 부실한 역학수사에 기대어 제대로 업무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판정위원들에 의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수많은 화학물질과 모든 방사선 설비에 대해 조사도 못하고 4년을 끌더니 납득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생계비의 보탬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제 몸 상태가 당장 하루 앞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꼭 산재법이 개정되어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경 엄마 김신혜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19살에 삼성 LCD 기흥 사업장에 들어가서 고온 납땜 업무를 하다가 생리가 중단되어 건강 상태로 퇴사한 후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보니 손해 부위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급히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시력, 보행, 언어 장애를 얻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은 하늘에 감사하였지만 장애를 얻어 남들과 다른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2009년도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6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대법원의 판례를 영향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혜경이 산재를 끝에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왜 진작에 공단에서 그러한 기준으로 만들어 쉽게 인정할 수 있지 않았는지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노동자 가족들이 대해서 차디찬 태도에 서러운 눈물도 지난날에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반올림에서 앞서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의 늦자 행정과 불승인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산재 인정으로 매달 장애연금이 지급되어 최소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 받기 전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급자로 살다가 부당하게 수급권을 박탈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동안 남들 먹는 특식도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러움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삼성을 위해 일하다가 아픈 것이었는데 개인이 모든 생활을 책임을 뒤집어쓰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정말 힘든 지경이었었습니다. 산재 인정이라는 것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는 우원식 위원님을 많이는 힘을 보태서 산재 인정 제도가 역학조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을 표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되었으면 다시 한번 되기를 촉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 죽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손보장을 도입하여 산재 인정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111명의 억울한 죽음,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고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절망의 숫자입니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역학조사 장기화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지만 지금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일터에서 일하다 병을 얻거나 다친 많은 노동자들은 나라의 제도가 그러하기에 혹은 나의 운명이 그러한 것인가 라는 자조와 자책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역학조사 장기화와 산재 승인의 어려움은 노동자들만이 감내해야 하는 절대적 영역으로 남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신속한 보장이 법률의 목적이지만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하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 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됩니다. 취급 물질이나 작업 방식은 소위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법원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의학,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의 원칙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매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산재 승인 절차의 장기화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가 과연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왜 일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아픈 이유를 노동자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까? 왜 노동자가 뒤늦게 산재인지 의심을 갖게 될 때 국가는 회사의 영업비밀로부터 직접 걱정해 주는 것입니까? 왜 몸이 아파 산재를 신청하면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학조사의 굴레로 노동자들을 밀어넣는 것입니까? 왜 역학조사 장기화와 산재 입증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던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국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아픔을 입증하라고 하는 지금 산재 시스템은 정상적인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 역학조사와 산재보상제도의 성역을 타파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산재 신청, 조사, 승인의 과정에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만연한 오래입니다. 오히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은 법제도의 미비를 핑계삼고 때로는 복지부동의 성벽이 되어 아픈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와 국회와 함께 나서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 신청 단계부터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 처음 병원을 방문할 때부터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의사 등 의료인이 산재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 은폐 축소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대법원이 제시한 산재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여 사회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 산재 승인 과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한적 기준 및 이에 근거한 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 등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면서 사회적 인과관계보다는 협소한 의학적 판단만을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학조사가 더욱 남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을 산재 인정의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여 유불리가 혼재하거나 규명이 어려울 때에는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역학조사의 종류, 방법, 기한,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역학조사는 법률의 미비 속에 노동부와 관련 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조사 대상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실무 권력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 절차, 방법을 법률로 관리하고 그 기준을 어길 경우 국가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역학조사를 법정화하고 법률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산재를 선보장해야 합니다. 첨단 산업의 엄청난 발전과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속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산업재해 유형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신속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되 법적 기한을 초과하면 산재를 선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책임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과 요구는 일터에서 죽거나 병을 얻은 수많은 노동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이 보다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합시다. 이는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 예방, 치료, 복귀라는 본연의 목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작이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의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4일 국회의원 의원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 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